변호사를 데리고 앙카라로 가요. 케말 파샤랑 만나요.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중동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일부 다처제를 가지요.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는 유명했어요. 이름은 하릿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예요. 여기 큐르는 별명이에요. 의미는 맹인, 터키 고양이처럼 눈 색깔 두 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 하릿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이란이고 여기 제 고향이에요. 거기다 아르메니아예요. 자기 동생하고 여동생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다가 거기 어떤 아르메니아 사람이랑 만나게 되고 아르메니아 부잣집에다가 하인들이 들어가. 이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족끼리 싸움이 일어날 때 죽었대요. 이제 여기서 둘이 이래요. 아르메니아 사람도 증조 할아버지 너무 좋아했대요. 아, 일을 성실히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러시아 제국에서 1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1905년에 이제 더 이상 군주제 아니야. 입헌 군주제야.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아제르바이잔 사람 2명, 아제리 사람 2명이 국회의원으로 가요. 러시아 국회로. 근데 바로 6년 이후에는 이번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공산화돼요. 러시아가 공산화되니까 러시아 제국의 땅이 다 엉망진창이야. 수많은 공화국이 선포를 해. 물론 그 안에는 공산화된 공화국들도 있고 공산화되지 않은 공화국들도 있었는데 그 아제리 사람이 있었잖아. 아제르바이잔 출신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좀 약간 군사력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여튼 거기서는 의들 공화국을 선포하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때는 수많은 공화국들이 생기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한테는 엄청 많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학살이 시작해. 오스만 제국 안에서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학살 당했지만 러시아 제국 안에서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하고 쿠르드 사람들이 학살 당해요. 근데 제 증조 할아버지 그분들 학살 안 당해요. 왜냐면 아르메니아 사람 별장 안에서 일하니까.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아제리 출신 그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다음에 자신 대통령을 선포했는데 이분이 터키에서도 이제 공화국이 나오니까 터키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좀 도와줘. 나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북방에서 엄청난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와서 여기를 좀 약간 살려주세요 해요. 그때는 게말 파샤 다음에 아마 세 번째로 유명한 가즘 가라베킬 파샤. 이분이 연락이 받아서 엄청난 구대를 보내서 결론적으로 제 고향을 원래 오랫동안 러시아 제국 밑에 있었다가 다시 터키 공화국으로 끌어당겨요.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아르메니아 사람이 눈치를 채요. 이 땅이 지금 터키 공화국에다가 합류됐으면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가야 돼. 수많은 재산이 있는데 팔 수 있게끔 다 팔고 팔지 못하는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제 증조 할아버지한테 넘겨줘요. 그동안 하인으로 일했던 나의 증조 할아버지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죠. 나름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똑똑하니까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그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모터를 본인이 직접 대도시, 이제 여기 카르스, 예전에 의들은 군이었고 카르스는 시였거든요. 카르스에서 본인이 직거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중동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일부 다처제를 가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1차 대전이 터졌기 때문에 남자들 많이 죽은 거야. 그래서 남자 여자 비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들이 있는데 그분이 부인이 7명이었어요. 자식을 첫째, 둘째, 셋째에서만 갖게 됐고 나머지 4명 부인에다가 손을 안 댔대요. 여튼 이제 터키에서도 공화국 초기 시절이니까 터키 민족주의를 많이 뿌리기가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 사람들이 억울한 거지. 우리 예전에는 투르크, 쿠르드 다 형제였는데 왜 갑자기 쿠르드 말로 대화가 금지됐어? 그래서 아라라산 봉기가 일어납니다. 1924년에 일어나요. 아라라산 주변에서 쿠르드 사람들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제 외할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너 쿠르드 사람이니까 돈이 있잖아. 외할아버지도 아니야, 내가 니네들한테 줄 돈이 없어. 터키 정부가 다시 한번 제정신을 차리면 이 나라를 없애버릴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이제 부족으로 불렀어요. 애들아, 이 아라랏
쿠르드 봉기에다가 한 명이라도 가담을 하면 가족 자체가 우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 봉기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터키 공화국이 쿠르드 나라를 3년 만에 없애버렸죠. 앞으로는 이 쿠르드 사람들은 힘만 있으면 나라를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부족장들을 없애야 돼. 다 하나씩 뭐 무슨 체포 연장을 가지고 오고 거기서 죽여요. 우리 시골에다 왔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제 증조외 할머니가 군인들이 온다는 것을 보고 제 증조외 할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 외할아버지를 여기 안에다가 넣고 위에다가 완전 금으로 된 인형을 넣어요. 너무 부자이니까 돈이 많다는 거야. 군인들이 이제 시골에 왔는데 돌아다니다가 그 금을 보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면 인생 동안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고 위에 있는 장교한테는 와 장군님 우리는 시골 돌아다녔는데 결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숨을 수가 없잖아요. 증조외 할아버지는 거기서 큰 도박을 해요. 카르수로 가요. 대도시. 거기 자기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를 데리고 앙카라로 가요. 케말 파샤랑 만나요. 만나서 장군님 제 이름으로 되는 체포 연장이 있는데 왠지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 새로 탄생한 터키 공화국을 모시고 있고요. 봉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아부를 하죠. 개말 파샤는 독특한 사람이야. 왜냐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 사람은 죽어도 배신 안 할 사람이야. 칼리드 씨 당신 같은 이 공화국이 오랫동안 살 거고요. 다시 제 외할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죠. 그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터키 국정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외할아버지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문이 엄마 부족이 발전해 나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쿄르 할릿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인데 또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쿄르 할릿의 동생. 쿄르 할릿의 동생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할릿의 동생 압둘라는 결혼했는데 한 명이랑 결혼했지. 그리고 아들이 하나만 나왔어. 이스마일.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 할릿하고 압둘라 죽었으면 그 있는 재산을 5대5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 2명이니까. 근데 이제 압둘라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할릿도 아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5대5로 분리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스마일이 빡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거는 재산으로 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가서 교육을 받아서 교사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으니까 이제 외할아버지는 5, 6살 때쯤 아버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니까 외할아버지의 엄마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또 같은 친척 누구랑 결혼하면서 외할아버지의 이복 동생들이 생긴 거예요. 원래 따져보면 자기 증조 할아버지는 너무나 부자인데 외할아버지는 너무나 꾸질꾸질하게 살기가 시작해요. 자, 이제부터는 외할아버지 얘기를 할게요. 너무나 일찍 나이에 결혼합니다. 18살인가? 그때는 외할머니는 13살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골에 있으면 탑이 없어. 대도시에 가야 돼. 돈도 없으니까 의들에서 이스탄불까지 걸어가요. 한 달 넘었대요. 거기서 뭘 하냐? 호박꽃 안에다가 다진 고기하고 쌀을 넣고 삶아요. 그 당시에는 이스탄불 사람들이 이 음식의 존재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빠르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팔아야 돼요. 이 호박꽃들을 잔뜩 많이 가지고 가서 이스탄불에서 팔아요. 근데 간판이 너무 재밌대요. 이 음식을 먹은 사람도 바보고 안 먹은 사람도 바보다. 이거 안 먹은 사람 바보지. 왜냐하면 세계에 이런 맛이 있는데 이 맛을 느껴보지 않고서 죽었다고 말이 되냐? 그러면 먹은 사람은 왜 바보냐? 이거 한번 먹으면 중독이 되거든요.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보다. 그래서 이 간판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다음에는 고향에 와서 다른 쿠르드족 부종장들을 만나서 애들아 봐봐요. 나 이스탄불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런 주식회사들이 있어. 무역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주식회사를 만들자. 왜냐면 우리 고향 봐봐. 우리 고향에 있는 모든 주식회사는 다 아제리족들 만들었어. 시아파예요. 쿠르드 사람들도 수니파예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 이름이 뭐냐면 아라랏 엑스포트 주식회사. 그래서 쿠르드 사람들을 모이고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 만들었는데 대박 났지. 왜냐면 쿠르드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이제 제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친구들을 가지고 무역을 하니까 떴어. 이제 좀 약간 유명해. 근데 살짝 그거 있어. 루저였다가 뜬 거잖아요.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런 뭔가 있어요. 컴플렉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외할아버지를 보고 너의 엄마는 다른 남자랑 자는 거 아니야? 놀리는 거야. 그래서 제 외할아버지는 그걸 들어서 빡쳐가지고 바로 깡패 같은 사람인데 야, 너 정 있지? 나한테 1시간으로 빌려줘.
너한테 500만 원 줄게 하고 그 깡패의 총을 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 데에서 너 방금 전에 내 엄마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 어떤 히어로 했어? 히어로 보여줘봐. 히어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바로 이렇게 총을 써. 그 사람 입으로. 그러다가 감옥 갔어요. 사람을 안 죽였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생겼대요. 근데 이제 집행이 되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남자의 친척들이 당신은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는 그걸 취소할게.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넉 달 동안 감옥에 있었다가 빠져나왔대요. 이제 외할아버지는 밖에 나가기가 시작했어. 아, 나는 국내에 있으면 중간에 빠이오들이 돈을 먹어. 내가 나가야 돼. 외할아버지 너 몇 개 나라를 가보셨어요? 했는데 외할아버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갔던 일부 나라들은 없어졌어. 합병됐거나 아니면 분단됐어요. 외할아버지가 이란에 있었어요. 그때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외할아버지가 1979년에 이란에 가요. 왜냐면 이란 군부 안에서 쿠르드족 장군이 있어. 장군 아니야, 대령이야 사실은. 그 사람이란 친분으로 사여서 외할아버지가 터키에서 물품을 가지고 그 대령을 통해서 이란 군부에다가 물품을 납부해요. 그러다가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79년에 외할아버지가 나갔어요. 왜냐면 위험해. 지금 혁명이 일어났어. 터키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대령이 연락을 한 거야. 베킬, 내가 승진했어. 혁명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이란에 있는 종교 세력이 군 안에 있는 세속주의자들하고 진보 애들을 다 없애버리고 종교심이 강한 애들을 다 승진시켜버렸어. 그래서 외할아버지 그 친구가 장군이 된 거야. 그래서 불러줬어. 야, 너 다시 이쪽으로 와. 우린 이제부터 더 많이 사업을 해야 돼. 나 이제 장군이야.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다시 이란으로 갔어. 1980년대야. 근데 이번엔 터키에서 쿠데타 일어났어. 문제가 뭐냐면 좀 약간 유력한 쿠르드 지도자들도 감옥에 가고 있어. 그리고 외할아버지 체포영장이 있다는 거야. 터키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외할아버지 이란에 나왔어. 사업하러 이란에 갔는데 다시 안으로 못 들어가. 근데 이란에서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지, 난민 신청할 수가 없지, 여러 가지라 복잡해. 그리고 비자는 2달이야. 2달이 끝나면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외할아버지 너 어떻게 했냐? 2달에 한 번씩 밖에 나갔지. 어디 나갔어? 웬만한 건 동양 나라 다 갔대요. 근데 한국만 안 갔대요. 너무 신기하죠? 이란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외부랑 단결했잖아요. 유일하게 단결 안 했던 나라 있어. 쿠베이트, 카타르. 그리고 유럽 나라들은 완전히 단결. 유럽 나라들이란 단결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란 안에 있는 미국 달러, 독일 마크 다 가치가 떨어지겠지. 할아버지는 뭘 했냐면요, 이란에 있을 때 100리알을 가지고 1000마크를 받았어요. 다음에는 1000마크를 가지고 쿠베이트 갔어요. 쿠베이트에서는 쿠베이트 디나르랑 바꿨어요. 500디나르. 500디나르는 알고 봤더니 200리알이야. 쿠베이트 안에서. 할아버지 그때 눈치를 챈 거야. 지금은 이란이 서양 나라들이랑 강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안에서 서양 나라들의 화폐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환율 차이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쿠베이트하고 이란 사이에 갔다 왔다 하면서 환율 차이로 돈을 엄청 벌 수가 있어. 쿠베이트에 있는 친구가 있대요. 그 경제부 안에서 일하는 차장급, 국장급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2천만 원 정도 돈을 빌리고 친구한테 빌렸던 돈의 2배가 손에 생긴 거예요. 환율 차익을 한 달 안에 4번이나 했대요. 외할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무역에다가 엄청난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외할아버지에 대한 호감이었는데 이제부터 한 얘기들을 들으시면 외할아버지를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왜 엄마가 외할아버지랑 절교했는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랑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들이 안 나와. 그리고 사실은 외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누구냐면 외할머니의 절친이었어. 외할머니의 절친이 자꾸 외할머니를 질투한 거야. 원래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랑 결혼했네. 근데 얘기를 안 하지. 외할머니도 눈치를 안 채지. 근데 자꾸 아들이 안 나오니까 외할머니 이제 위기야. 아들이 없으면 둘째 부인을 갖게 될 거야. 왜냐면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결국 아들이 생겼어. 아들이 생겼는데 외할머니의 절친이 아들이 생기는 걸 보고 아 뭐야 이렇게 좀 약간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터키에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동 무당들이 이런 것들 만들거든요. 종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써주고 이런 거 안에다가 넣어요. 그 외할머니의 절친이 가서 무당한테 얘기를 해. 내가 어떤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에다가 건강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 부족을 만들죠. 할머니한테 갖다 줘요. 야 봐봐, 너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아들도 없으면
너의 남편이 가서 누군가랑 결혼할 거야. 이 숟가락을 가지고 아기 옷에 붙이거나 아니면 아기 침대 밑에 넣으면 너의 아들이 건강하게 살 거야. 근데 그건 저주였지. 그래서 아기는 부적을 쓰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다음에는 또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미 너무 일찍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좀 약간 아기가 안 나오기가 시작했어. 다음에 나왔던 딸들도 죽어. 유일하게 살아남는 거는 나의 큰 이모하고 내 엄마야. 이제 아기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내 할아버지는 두 번째로 결혼해야 돼. 왜냐면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친척들이 얘기를 해. 너는 가서 둘째 부인을 쿠르드족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쿠르드족들도 딸을 안 줄 거야. 왜냐면 딱 봐도 이제 세컨드이니까 자별을 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아제리족이랑 결혼해야 돼. 가서 아제리족 한 명이랑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서도 자꾸 딸만 나와. 근데 그분이 눈치를 챘어. 나는 이대로 가면 자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쿠르드말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집중적으로 쿠르드말을 배워요. 가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분이 쿠르드말을 배우니까 갑자기 좀 약간 인기 스타가 된 거야. 막판에 외삼촌이 생겼어요.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거기서 양 7명을 더 살했대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외할아버지가 부인을 2개 갖게 됐고 이모가 6명이죠. 엄마랑 합치면 7명이고 막판에 이제 아들 2명 생겼어요. 이제 이 얘기 속에서 외할아버지는 제 엄마를 특별히 사랑한 거야. 그래서 제 엄마한테 자기 엄마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모든 이모들이 다 히잡을 쓰셨거든요. 외할아버지 때문에. 엄마만 히잡을 안 쓰셨어요. 어렸을 때. 근데 엄마는 신기한 상황이 있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남자가 와서 항상 엄마를 괴롭혔거든요. 때리고 그랬대요. 제 엄마도 성격이 덜덜해요. 더 이상 외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그 아이의 가족을 찾아갔죠. 아, 당신 아들이 남잔데 꼭 와서 나의 딸을 때리냐. 그쪽 집안도 외할머니가 자기 집안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무시를 했거든요. 또 일주일 이후에는 다시 엄마가 집에 왔는데 얼굴에 다 멍이 나고 또 옷에 이렇게 피가 있어. 외할머니가 다시 그 집안을 찾아가. 아, 너의 아들이 좀 약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남자애한테 당해. 이렇게 외할머니도 엄마를 데리고 자꾸 그 남자의 집안을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 전 집안이. 왜냐면 어차피 첫째 부인이 그 집안으로부터 외면당했고 이 딸들도 그렇게 쓸모없으니까 그냥 뭐라 무시한 거야.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빡을 너무 줘서 너 나한테 이렇게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잖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핀다. 당신의 칸이 너의 손에 떨어지기를 바란다. 번역하자면 이 말인데, 칸은 터키 문학에서는 자식을 의미하거든요. 너의 자식이 너무 아프게 되거나 아니면 죽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외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이후에 그 집에 있는 그 남자애 있잖아, 자꾸 엄마를 괴롭혔던 남자애, 애는 칸암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 죽었어. 여러분, 저는 모든 얘기를 대놓고 얘기해요. 제 외할머니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실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 절친이 있었잖아요.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 너의 절친이 죽어가고 있어, 빨리 와. 근데 이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의들 시내로 이사 오신 거야. 그 외할머니가 시골에 절친 집에 갔어. 근데 침대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아니 원래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있어. 2년 전에 암 판정이 나왔는데 언젠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못 죽고 있어. 자꾸 너의 이름을 불렀어요. 딜베를 부르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래서 나를 왜 불렀어,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 외할머니의 절친이 외할머니한테, 야, 내가 너한테 고백할 거 있어. 그때 내가 줬던 너의 그 부족 있잖아, 아들이 죽기를 바랬어. 왜냐면 내가 너의 남편을 좋아했거든.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너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못 죽을 것 같아. 외할머니도 너무 놀래서 알았어 용서했어, 이제 지나간 일인데 뭐 했는데, 용서하고 난 다음에 절친 아줌마가 이 말 했다는 거야. 니네들이 다 들었지? 나를 용서했대 하고 한 시간 안에 죽었대. 이거 진짜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예요.